어서오세요. 나비 캘리그라피입니다. 오늘은요, 나빛 아카데미 수강생님이셨다가 현재 나빛 아카데미 전속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상향 캘리그라피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신 정상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빛북스의 두 번째 책 지나온 계절 안아주고 싶은 순간 책을 출간하셨거든요.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참 제가 이렇게 책을 쓰는 날이 올지 정말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예상 못했는데 너무 신기하고 굉장히 행복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강의도 사실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참 인생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인생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요. 책 쓰면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들 같은 것들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어떤 책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의 책은 일단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나온 계절 안아주고 싶은 순간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좀 가지고 있던 소중한 추억들,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살면서 좀 힘들고 뭐 그런 기억들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저의 이야기들을 봄, 여름, 이제 가을, 겨울에 이렇게 나눠서 담고 있고, 마지막 목차에 다시 돌아오는 봄, 다시 봄이라는 목차를 넣어서 그 목차에는 이제 저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갑자기 저는 빤히 쳐다보시네요. 긴장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좀 긴장이 됐네요. 이 책은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쌍둥이 엄마시거든요. 세상에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둘을 쌍둥이 엄마이시고 그것도 알 수 없이 어떻게 됐죠, 그렇게.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또 칠삭둥이었어가지고 아이를 이제 낳고 나서 되게 좀 힘드셨었고 그렇게 전업맘으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나빛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워킹맘으로 성장을 하셨고 또 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본인의 인생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려동물 고양이가 계속 맞아요. 등장해요. 엄청 많이 나오죠. 고양이 이름이 뭐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이는 먼지입니다. 먼지 얘기도 있고 햇번이 옛날에 있었던 이제 햇번이 이야기도 있고 해서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공감하실 분들이고 여기 코로나 확진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또 고생하셨던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담겨 있어서 와 이건 뭐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책 안에 이제 작품들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책에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좀 반려묘를 3마리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먼지라는 아이도 있는데 먼지가 책에 있지 않아요? 먼지 책에 그림도 있고 그치? 지금 키우는 맞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제가 먼지를 이제 안고 이제 그렸던 그림이고 아기 때 이제 길고양이였는 남편이 얘를 구조를 해서 데리고 오고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리고 처음에 만났던 아이가 이제 햇번이라는 아이였어요. 그 햇번이라는 아이가 요 아이고 너무 예뻐. 얘가 얘잖아요. 맞아요. 제가 뭐 아직 꺼내기도 잘 맞아요.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네, 제가 네. 선생님한테 드렸던 선물로. 너무 이거 보여줄까요? 예뻐요. 예쁜 아이였고. 얘가 어떻게 길냥이에요? 예, 얘도 길냥이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인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돌아다니게 만들고 약간 그랬던 아이를 저희 아빠가 이렇게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그 주인으로부터 우리 집으로 데려온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데리고 있었던 3마리의 반려묘 중에 이 아이가 그럼 그 아이 중에 한 명일까? 한 마리일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이제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자연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되게 많고 그 동물들도 잘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 여건이었다 보니까 뭐 되게 다양한 뭐 닭, 뭐 돼지까지 심지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흔한 게 강아지, 고양이들 늘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거기 페이지에 맞아요. 있었던 보면 또
요렇게 저희 또 동물 앨범이 또 집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 이거 동물 앨범을 제가 이거 스캔을 떠서 만들었던 건데 저희 가족이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앨범인데 뭐 강아지, 고양이, 뭐 거위도 있었고 이렇게 항상 이제 길고양이들이 많았어요. 집에 이 나비도 키우신 나비세요? 나비는 너무 예뻐서 항상 자주 화단에 놀러 오던. 그래서 뭐 이런 앨범들을 또 책에 실어놨는데 그 중에 이제 길고양이 중에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저희 가족을 잘 따랐던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출근하거나 저나 언니들이 학교를 가면 그 논길을 지나서 큰 길이 나오기 전까지 졸졸졸 쫓아와서 정말 마중을 나오고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사진에도 여기 남아 있어요. 이게 잠깐 집에도 들어오긴 했었더라고요. 이거 요 아이. 요 아이도 그렇고. 맞아요. 항상 곁에 있다 보니까 사진도 많이 찍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린 시절 이제 추억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앞부분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아이가 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에 뭔가 작은 나의 친구가 되게 소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런 또 캘리그라피 작품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본 거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에 관한 작품은 워낙 많은데 요거는 제가 수업 때 했던 작품이었어요. 제가 워낙 좀 빽빽하게 쓰는 거를 이렇게 채워서 모양을 만드는 작품을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 약간 두 가지 느낌이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요거는 이제 고양이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딱 고양이가 어떤 습성인지를 딱 되게 잘 나타내주는 그런 약간 명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세요. 예, 고양이는 세상 모두가 자기를 사랑해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주길 바랄 뿐이다. 약간 굉장히 주체적이고 뭔가 그런 고양이 맞아요. 그런 걸 담아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제가 또 선생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쌍둥이 엄마잖아요. 저 하나도 힘든데. 쌍둥이 엄마잖아요. 또 저희 아이들이에요. 너무 예뻐. 저희 아이들인데, 네, 봤죠. 보셨죠, 선생님은.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7개월 때 이제 갑자기 이게 조기 출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출산을 바로 한 게 아니라 거의 한 3주 정도 입원을 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제 7개월 만에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가을 목차에 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담았어요. 그래서 딱 가을에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이름도 사실 크게 고민 없이 제가 가을을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어서 별로 고민 없이 그냥 남편이랑 원래 그렇게 의견이 잘 통일되지가 않는데 요 이름은 그래도 의견이 거의 만장일치 잘 통일이 돼가지고 딱 가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가지고 예쁘게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가을이 하늘이에 대한 그런 얘기들 제가 좀 힘들었던 아이들을 좀 아이들이 입원해 있고 그런 과정에 좀 힘들었던 거를 좀 얘기를 해 있고 그럼에도 이제 어쨌든 제가 아이들 때문에 힘든 일이 좀 있었고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어느 날 좀 애들이 조그맸을 때는 언제든 막 이렇게 안아줄 수 있고 이랬는데 좀 뭔가 자꾸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크면 우리 아이들을 정말 폭 안지 못하는 날이 올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또 여기 이렇게 또 써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남편이 또 많이 고생을 했어요. 우리 아빠도 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또 저희 남편이 또 얼굴이 또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남편이랑 연애 기간도 되게 짧았고 이래서 또 아이들도 갑자기 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둘만의 추억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어린 신생아들 육아하고 막 그렇게 막 어떻게 시간이 지나는지 하루하루가 지나는지 모르게 그렇게 살다가 아이들이 통잠을 한 100일쯤 되면 통잠을 자잖아요. 안 깨는 거예요, 갑자기 밤에.
갑자기 애들이 저녁을 먹고 잤는데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이제 시간들을 같이 둘이 보내면서 이제 그 남편 지인분이 보내줬던 고구마를 오븐에 구워서 먹었는데 지금도 그 고구마 얘기를 해요, 남편이랑.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추억인데 고구마 얘기를 고구마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네. 그 꿀고구마인데 이 꿀이 막 고구마에 떨어지고 이 달고 막 막 잊을 수 없는 그 맛.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이게 몸에서 땡기는 맛일 것 같아.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힘들고 막 정신없고 막 그런 하루를 보내고 딱 그 먹어서 아마 그 시간이 만들어준 그러니까. 맛이 아닐까. 근데 그게 되게 뭐랄까 사소하고 좀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남편이하고 저에게는 좀 굉장히 좀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남편이랑 연애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쓰면서 육아했던 얘기를 좀 쓰면서 고구마 얘기를 좀 넣고 싶었는데 이제 그것에서도 느껴지는 게 행복이라는 게 물론 거대하고 크고 거창한 행복도 좋지만 그 일상을 살면서 되게 사소하지만 되게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한참 그 말이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사소하지만 완벽한 순간을 많이 만드는 게 진짜로 행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제 아이들과도 함께 이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작품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또 뭐가 있냐면 너무 많아. 너무 많죠. 얘기할 게 그래서 너무 저도 많아. 너무 헷갈려가지고 너무 많아. 우리 진짜 책에 작품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다시 봄이라는 목차에서 저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뭔가를 좋아하고 이렇게 깊이 막 빠져들어서 몰두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취미가 하나씩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들 뭐 하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그런 되게 보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뭔가를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빠져들었던 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든지 그런 게 없었는데 아이들이 좀 자라고 나서 조금 저만의 그 시간이나 그런 여유가 생기면서 처음에 알게 되었던 캘리그라피를 이제 엄청 빠져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지금 여기 나빗 아카데미에서 우리 좋은 선생님한테 잘 배우고 또 제가 또 여기서 또 진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를 하는 선생님이 제가 또 되어 있고 그냥 그런 마음이 제일 컸고 뭔가 되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의 중요함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런 거를 가짐으로써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아마 제 책을 읽으면서 다른 분들에게 좀 많이 희망이 되고 좀 맞아, 많은 공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작품은 이게 믿기지 않으시기엔 저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 그냥 어디서? 요거에서? 그냥 뭔가 되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래. 약간 꿈을 꾸는 그런 약간 순수한 소녀의 느낌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글귀도 되게 좋아요. 이게 오랫동안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꿈이라는 거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작품이랑 함께 그런 이야기들도 뒤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거의 완전 끝에 제가 이거는 책 표지에도 들어갔던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그냥 뭔가 되게 어느 순간 책을 준비를 하면서 저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좀 행복하고 그 전에는 좀 예전에 그냥 이렇게 무료한 삶을 좀 살았을 때는 하루하루가 되게 지겹고 지치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또 내가 이 하루하루가 되게 즐겁고 막 기쁘고 좀 소중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알았던 하이쿠 중에 일부분인데 그런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벚꽃 아래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요런 구절을 따와서 넣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행복한 것 이렇게 연결되는 작품으로 했던 거거든요. 또 물론 고양이가 있긴 하지만 기승전. 예, 고양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느낌을 좀 내고 싶어가지고 꽃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 좀 소개해 주세요. 제 책에 고양이에 관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너는 어쨌든 아이들의 사랑보다 고양이에 대한 애착이 더 많은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부정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아이들보다 고양이가 우선순위는 아니거든요. 제 마음속에.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뭐 다른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고양이를 워낙 애착이 있는 걸 아니까 고양이에 관한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불안했어 이게. 그게 아니고 고양이면 어떡하나. 가을 그 목차에 저희 아이들 얘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이들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시를 2개를 이제 골랐어요. 저희가 쌍둥이다 보니까 한 명은 이제 딸아이에게 아들아이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시를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가장 비슷하게 담은 시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2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작품을 다 이제 완성을 했어요. 작업까지 하고 이제 남은 거는 이게 제 글이 아니다 보니까 저작권을 해결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그것도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그것도 힘들었던 시간 중에 하나네요. 저작권 해결하는 문제. 복잡했죠. 저작권 그거 다 연락해서 어떻게 하는지 막 찾아보고 출판사 연락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막 설명하고 했는데 다행히 그 아들에게 주는 그 시는 출판사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제 책에 그냥 비용 없이 실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딸 가을이에게 주는 시는 저작권료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얼마였어요? 거의 10만 원이 넘었던 한 번 아니면 계속? 그게 몇 년이었는데 기간 동안에. 근데 좀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저작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은 맞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내가 쓰자 그게 된 거예요. 내가 쓰자 이렇게 된 건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처음에 그 동기는 정말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게 된 거긴 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딸아이 특히 딸아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쓰면서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담을까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런 시간을 처음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참 예쁘고 발랄하고 성격도 되게 활발하고 좋은 아이라고 하기는 뭐하지 참 아름답고 예쁜 아이인데 되게 마음이 항상 급해요. 잘하는 게 분명히 많은 아이인데 되게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한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급하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실수를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와르르. 그러니까 실수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 실력보다 못 보여줄 때도 있고 막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뭔가를 망가뜨린다든지 뭐 무너뜨린다든지 막 이런 걸로 그러면 또 저한테 또 혼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혼내는 나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굉장히 아들에 비해서 정말 저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미안한 마음, 물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또 가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아이인데 이 가을이라는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 되게 뜨겁고 막 뭔가 강렬하고 뭔가 좀 빡센 그런 더운 여름이 지나고 찾아오는 가을은 정말 시원하고 여유롭고 느긋하고 뭔가 풍요롭고 아름답고 이런 계절의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너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찬찬히 기다려주는 가을 이런 걸 제가 썼거든요. 사뿐사뿐 함께 익어가는 가을 뭐 그런 가을이 좋다. 뭐 그런 네가 가을이라서 참 좋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냥 너라는 사람이 어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찾아오는 가을처럼 너는 가을처럼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을이 주는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조금 여유로워도 괜찮아.
가을처럼. 그러니까 그런 말을 좀 전하고 싶어서 잘 쓴다. 썼다. 이럴 거면 요 아들한테 주는 시도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바꿀 걸 그랬나 막 싶기도 하고 좀 아들한테 미안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담았는데 아직 읽기는 하겠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마 정확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나중에 좀 자라서 이해를 하는 그런 시점이 오면 엄마가 이런 얘기를 너에게 해주고 싶었어 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거 나중에 그래도 좋을 것 같아. 애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책으로 써도 될 것 같아. 애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명언도 있을 거고 이제 엄마가 살아온 그런 교훈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한 권에 사실은 자서전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사실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처음에 책을 쓸 때 어떤 거를 주제로 잡을지 정해지 않은 상태여서 뭘 쓸까 고민을 이제 하던 중에 근데 사실 저는 글을 써온 작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당장 지금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책을 쓰기에는 무리다 보니까 어떤 걸 쓸지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있는 저의 그대로의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딱 나의 이야기를 써보자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이 책이 그냥 나에게 주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나에 대한 추억을 혼자 얘기도 하고 추억도 해보고 뭐 기록에도 남기고 조금씩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책으로 남기는 게 인생을 살면서 올 수 있는 기회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 정리를 해서 남겨보고 싶었고 뭔가 남들을 먼저 의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나의 이야기를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고 어떤 추억을 갖고 있고 그냥 그걸 편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되게 재밌었거든요. 원고 쓰는 것 자체도. 그냥 재밌어가지고 막 몰입해서 엄청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차는 정말 몇 시간 만에 딱 마무리도 하고 근데 또 뭐랄까 좀 힘들었던 얘기나 이런 걸 쓸 때는 되게 엄청 감정적으로 막 되게 세상 불쌍하고 막 그런 것처럼 되게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좀 지나다 이렇게 원고를 조금씩 계속 좀 고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남을 의식하지 않은 건 맞는데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이건 저의 작가의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남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는 개의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썼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나오는 저라는 사람은 어떤 한 개인적인 여자이기도 하고 어떤 한 부모의 자식이기도 딸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남편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들 겪고 있는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떤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되게 감정적이고 막 썼던 이야기들을 조금 약간 더 담담하게 풀어보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조금 삼자의 눈을 가지고 너무 격양된 부분을 조금 더 순화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쓰면 더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그런 담담한 글에 오히려 더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썼던 것 같고 그런 것보다 이제 또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 요게 가장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또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되게 우울하게 막 살았었어요. 아이들을 낳고 힘든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서 우울증도 사실 있었고 그런 시간을 좀 보냈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때를 좀 생각을 하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못나게 나를 놓고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꿈이라는 그런 걸 찾으면서
되게 노력하고 하루하루를 되게 열심히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이런 꿈에 대한 중요함, 뭔가 하고 싶은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런 거를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담았던 것 같습니다.